경계를 넘다. 챕터 3. 비행기는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춘 듯 미동 없이 날고 있다. 옆좌석의 남자 때문에 알 일을 생각하다 깜빡 잠이 들었나 보다. 단잠에 빠져 있다가 또다시 아기 칭얼대는 소리에 깨어났다. 내가 깨어났을 때는 잠잠하던 비행기도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벨트를 매라는 사인과 함께 다급한 숙면의 아나운서 멘트가 비행기 안에 갑자기 긴장으로 몰아넣는 것 같다. 기지를 하듯 마구 들까부는 비행기의 흔들림에 나는 자신도 모르게 양손을 움켜쥔 채 스크린을 바라본다. 스크린 속에 비행기는 이제 알래스카 근처를 날고 있다. 아직 저곳을 날고 있으면 어느 사이에 목적지까지 도착할 싶은 조급증과 함께 몰아진 손바닥에 진땀이 밴다. 흔들림에 놀랐던지 아기가 자그러지듯 울기 시작한다. 좀 달래지. 아까부터 비행기가 흔들릴 때마다 경계하듯 울어대는 대형 스크린 쪽에 아기 엄마에게 은근히 짜증을 낸다. 아기의 울음이 불안한 마음을 더 불안하게 한 것 같다. 옆에 알리를 닮은 남자가 살며시 작은 창 덧문을 올리고 내다본다. 작은 틈 사이로 파고드는 햇빛이 눈을 찌르듯 하다. 머리를 내밀어 바라본 까마득한 눈 아래에는 흰 눈으로 덮인 산들이 날카롭다. 눈을 찌를 것 같은 햇빛도 만년설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일까. 문득 내가 탄 비행기가 이쯤에서 추락한다면 우리는 저 거꾸로 꽂은 고드름 같은 산봉우리 어딘가에 떨어질 것이라는 방정맞은 생각을 한다. 아기는 울음을 멈추지 않고 비행기의 흔들림과 아기 울음소리에 시달리면서도 승객 누구 한 사람도 짜증이나 투덜대는 사람은 없다. 나는 두려움을 잊을 겸 다시 잠을 청했다. 실은 나는 잠이 많이 필요했다. 귀국 후 어머니의 병실에서 지내며 제대로 쉬지 못한 탓인지 내 몸은 어딘가에 기대기만 해도 때로 잠자리가 될 정도로 피곤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시차에 적응하자마자 또 내가 사는 곳으로 떠나고 있고 이미 비행기는 날짜 변경선을 넘었으니 다시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그런데 몸은 피로에 절어 있는데 쉬 잠은 이룰 수가 없다. 적응. 무엇이든 낯선 곳에다 적응하는 일이 나는 쉽지가 않다. 10달 동안의 푸른 배에서 쭉정이가 되었을 때 내가 그토록 원했으면서도 가벼운 배에 적응하는 일은 쉽지 않았었다. 마치 박제가 된 동물처럼 속이 다 비워진 것 같은 허기증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내게 주문을 외듯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도 곧 아무 일 겪지 않은 듯 살다가 아무 일 겪지 않은 사람처럼 알맞은 때에 가정을 이루라는 말씀이었지만 나는 나 자신이 그럴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자주 그 아이가 그리웠다. 뱃속에다 담고 있었을 때 주변의 눈길을 피해 숨바꼭질하듯 감추고 숨기면서 더 끈끈하게 정이 들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아이가 내 속에서 벗어난 즉시 너무나 깔끔하게 처리를 했으므로 단지 내 속에 품고 있었을 동안만 내 아이였을 뿐이었다. 나는 비어진 내 속에다 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내 몸을 빠져나간 것과 동시에 영원한 이별이 된 그 아이를 다시 찾아 내 뱃속에다 채우려는 요량으로 어머니를 떠났다. 그것은 어머니를 거부하는 일이었고 적어도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내가 알리를 만나는 일은 어머니의 가슴에다 다시 한번 비수를 들이대는 일인지도 모른다. 더구나 알리의 아이라면 더욱. 알리는 특히 어머니가 원하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조건의 사람은 결코 아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대했듯 나도 그렇게 한다는 어깃장이랄까.
나는 알리의 품에 안길 때마다 알리보다 어머니를 먼저 떠올리곤 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그 아이를 생각하곤 했다. 문득 알리가 그립다. 마치 쓰다듬듯 하던 그의 깊은 눈길이 그립다. 빨리 와, 보고 싶어. 그의 심플한 표현은 연구로 복잡할 그의 머릿속 같지 않아 좋다. 업무 위에 그의 표현은 늘 심플했다. 내 아이를 갖고 싶다라던가 빨리 와 같은 표현 등에 아마도 그는 공항에 나와 있으리라. 문득 깊은 그의 눈길이 내 은밀한 곳을 스치기라도 한 듯 짜릿한 전율이 인다. 비행기가 만드는 두려움, 이 경황에도 마치 번지점프를 하듯 전율은 일어남이 신기하다. 사람들이 번지점프를 즐기는 이유도 어쩌면 서로 극한으로 상반되는 두 감정이 부딪히며 만드는 쾌감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비행기는 가까스로 잠잠해졌는데 아기 울음소리는 여전하다. 아기는 좀 전과는 달리 악을 쓰며 온다. 잠투정이 아니라 어딘가 불편해 오는 소리 같다. 지저귀가 젖은 것일까? 잠을 청하려 하면 그때마다 흔들어 깨우는 울음소리에 몹시 짜증이 난다. 아니, 아기 엄마에게 내는 짜증이다. 장거리 여행의 긴장으로 더 피곤할 승객들을 생각해 아기의 엄마는 무슨 수를 쏘더라도 아기가 잠잠하도록 해야 한다. 나는 올로리 곤두선 신경을 쓰다듬으려 남은 와인을 플라스틱 잔에다 부어 벌컥벌컥 몇 모금 마신다. 아이가 울든 비행기가 흔들리든 내 신경을 금방 마비시킬 알코올 성분이 몸속으로 들어갔으니 아마도 나는 쉬이 잠속으로 빠지리라. 나는 의자를 약간 뒤로 젖혀 갖고 다니는 수면용 눈가리개를 눈에다 덮는다. 이제 나는 어쩔 수 없이 잠에 빠지게 되고 그 잠은 아마도 내가 내릴 목적지까지 이어지리라. 나는 가리개 속에 눈을 감고 천천히 잠을 청한다. 그리고 가끔 잠 없는 밤에 습관처럼 했듯 하나, 둘, 셋 하고 셈을 한다. 눈을 감은 채 셈을 하노라면 마치 재미없는 책처럼 수면제가 되어 나는 어느 숫자를 헤아리며 잠을 들었는지조차도 모른 채 잠에 떨어지곤 했다. 그러나 나는 하나, 둘, 셋, 그리고 천천히 열을 세고 스물을 헤아려도 잠을 청할 수가 없다. 눈을 가렸지만 귀는 여태 우는 아기 쪽으로 열려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팔을 들어 귀까지 막는다. 귀를 막는 채 하나, 둘 하고 다시 숫자를 세기를 시작한다. 그러나 아기 울음은 더욱 선명해지며 내 청신경을 긁는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어쩐지 언젠가 어머니가 떠나보낸 그 아이의 울음소리처럼 느껴진다. 나와 연결된 탯줄이 잘려나자마자 다른 사람의 품으로 떠나야 했을 때 그때 그 아기도 저렇게 울었을까? 제 새끼가 영원히 곁을 떠나는 줄도 모른 채 죽은 듯 누운 철없던 어미가 안타까워 그 아기는 그렇게 울었을까? 여태 발악하듯 울고 있는 아기의 울음소리와 오래전 떠난 그 아이의 울음소리도 내 머릿속은 마치 한여름밤 개구리가 와글대듯 어지럽다. 나는 잠시 와글대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에 청신경을 방치해둔다. 이렇게 신경을 긁도록 아기가 울어도 울음을 잠재우지 못하는 아기 엄마의 무신경에는 무단히 화가 난다. 아니, 무신경 아기는 마찬가지였을 나 자신에 대한 화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 누구도 우는 아이를 불평하지 않는 승객들의 인내에 감탄을 하며 나는 눈가리개를 벗겨낸 후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걸어갔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처음부터 나던 바로 대형 스크린 바로 앞에 그 자리로. 뜻밖에도 아기는 젊은 엄마의 아기가 아닌 좀 전 하염없이 창밖 구름을 바라보던 중년의 그 여인에게 안겼던 그 아이였다. 아기는 안긴 채 몸을 쥐틀며
울고 여인은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 어디가 아픈가요, 아기가? 나는 뜻밖의 광경의 말투를 가다듬었다. 낯설어서인지 잠을 이루지 못하네요. 그러고 보니 아기는 아기 전용 자석도 없이 여태 여인이 두른 띠에 묶여 있었다. 세상에 눕고 싶었나 보다. 어른에게도 좁은 공간에다 몸을 구겨 넣은 채 다니는 장거리 여행은 고행이 아닌가. 나는 머릿속 가득 차있던 짜증을 나도 모르게 숨기며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긴 여행이라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새부모를 찾아가는 길이랍니다. 묘역에서 기다리지요. 새부모? 여인의 한마디가 내 뒤통수를 치면서 말문을 갑자기 탁 틀어막은 듯 숨도 말도 멈추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던진 내 비수가 부메랑처럼 한 바퀴를 돌아 내 가슴에 와 꽂힌 듯 가슴을 움켜쥐었다. 우느라 흘린 목에 걸린 플라스틱 젖꼭지를 여인이 아기 입에다 물렸다. 새아기가 가는데 유난히 힘들어하네요. 그러고 보니 옆좌석에는 두 아이가 한 남자와 다른 한 여인의 발에 안겨 잠이 든 채 있었다. 이렇게 울며 또 울며 떠났겠구나. 내 가슴이 비틀어 짜는 듯하다. 제가 좀 알아봐도 될까요? 내가 가슴을 누른 손을 아기를 향해 내밀었다. 여자가 잠시 물끄러미 날 올려보더니 어깨에 돌려진 띠를 풀어 우는 아기를 내게 넘겼다. 마치 방금 내 속에서 난 생명을 받아하는 듯 가슴이 떨렸다. 그렇지 않아도 울 일 많을 텐데. 여인이 잠시 아기에서 벗어난 해방감을 느끼는지 가늘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울 일 많을 텐데 라는 여인의 말에 오히려 내가 터지려는 울음을 애써 입속에다 가둔다. 오래전 울며 떠났을 내 아기를 달래듯 안고 여인의 말을 뒤로 하며 천천히 비행기 복도를 걷는다. 아기는 내 품에서도 여전히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 문득 아기에게 플라스틱 젖꼭지 대신 한 번도 물린 적이 없는 알리가 자신의 아기를 키우기를 원하는 내 젖을 물리고 싶다. 나는 젖을 물리듯 가슴에다 붙여 안고 한손으로는 여태 베넷머리일 것 같은 명주실 같은 머리카락을 쓸어준다. 갑자기 젖이 돌기라도 하는 듯 가슴이 찌르르하다. 아니, 찌르르한 부분이 가슴인지 심장인지 나는 분간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긴 통로를 아주 천천히 걷는데 몸을 뻗대며 울던 아이가 신기하게도 내 품에서 고요하다. 내 젖을 문 채 잠든 것 같은 아기가 어쩐지 내 몸 한 부분 같다. 마치 오래전 몰래 내 속에서 키웠던 그 아이처럼. 어떻게 보냈을까? 문득 몸 한 부분을 떼어보내야 했던 어머니의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스친다. 어머니에게 내가 어머니의 몸의 한 부분이었듯 그 아기 역시 그랬을 터였다. 철없던 딸이 만든 피부치를 대신 떠나보내는 짐을 져야 했고 그 일로 홀로 키운 자식에게 외면당해야 했으니 내가 지은 줄 짐은 고스란히 어머니 목이었다. 그러고 보니 어머니에게도 아기에게도 나는 죄인이다. 나 때문이라는 깨달음에 그토록 많은 세월이 필요했던 것일까. 마음이 비틀어짜는 듯하다. 문득 어머니와 날 가르고 있던 그리고 그 아이와 내 앞에 가로놓여 있던 두터운 경계의 정체가 모호해진다. 치석처럼 굳은 채 제자리인 양 차지하고 있던 그 침전물은 어떻게 된 것일까? 마치 신기루와 안간힘하며 그 질긴 감정의 대치를 해온 듯 황당하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경계에다 나는 그토록
나를 세웠던 것일까? 지금은 존재 자체도 의아하게 하는 그 자리에 어린 것이 명주실 같은 벤의 머리칼을 한 채 심장처럼 안겨 있을 뿐이다. 나의 몸의 일부분인 듯 늘 나를 세워 품고 있던 굳은 경계에 그 자리에다 다시는 없을 귀인 듯 아기를 보듬어안은 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비행기 통로를 걷고 있다. 두 개의 심장이 만나 하나의 박동소리를 내고 있다. 비행기는 공중에 그대로 멈춰선 듯 미동이 없다. 그러나 스크린 속의 작은 비행기는 이미 또 다른 경계를 넘어 북미 대륙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알리가 있는 대륙이었다.